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재와 어떤 뭔가 좀 노력해야 되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유명한 어떤 배우가 불쑥 찾아오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수업이 잠시 중단되고 그 배우가 뭐 자신의 송검당을 늘어놓았다고 하는데 연출 선생님이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 배우는 몽상가지만 저 사람처럼 감수성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지어낸 얘기도 실제로 믿는다. 우리 배우들은 상상력으로 빚어낸 온갖 작은 장식물로 사실을 꾸미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그 버릇이 일상생활에까지 연장된다. 물론 이런 자래구질한 상상들은 극장에선 필요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좀 쓸데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천재의 경우는 다르다. 천재는 우리와는 다른 시각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다. 상상력 때문에 장밋빛, 파란색 또는 회색이나 검은색 안경을 쓰고서 세상을 보는 사람을 비난해서야 되겠는가? 이게 무슨 이야기일지 전혀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 약간 이런 거예요. 그냥 필요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거예요. 배우들이 약간 비약을 해서 표현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면 뭔가 사람을 진짜 죽이고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대 위에서 카메라 앞에서 뭔가 연기를 펼쳐나간다? 외의 시간에는 그냥 자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일종의 직업병 같은 게 생긴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과몰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꼬집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했을 때 천재의 경우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요거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에는 사실 여기서 지금 천재라고 비유를 드러났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각자만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개념하고 그거를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뭔가 차별을 두고 이렇게 바라보지 마라. 좀 이런 느낌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연기 배우는 친구 중에서 또 지인진 하면서 이야기 들었는데 그 친구가 자뻑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건대 다닌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건대 다니고 있잖아요. 그 친구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얘는 마치 다닌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그렇지. 그런 허황에 빠져서 뭔가 그 삶에도 적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거에 가깝습니다. 자뻑에 가깝고요. 일상에서는. 그리고 배우병에 가깝습니다. 배우처럼 걷고 배우처럼 숨쉬고 배우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입니다. 그걸 꼬집은 것 같아요. 돌려까기를 한 것 같은데 요거는 살짝 여기 표현만 봤었을 때는 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탈자가 많이 늘어나요. 이 책을 보다가.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진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연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거짓말을 배우가 배역이나 제작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죠. 여기서의 진짜 포인트는 흥미를 이끌어내야 된다 쪽에 가까워요. 요거는 거짓말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에 좀 더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오늘 이 텍스트를 보고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슬픈데요? 근데 어떻게 슬픈 연기를 하죠? 그게 원래 연기예요. 근데 왜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냐면 어제 했을 때는 슬펐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슬퍼.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요. 배우들이 진짜 신인 배우들이 어떤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한창 막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씬을 잘 찍다가 신인 배우 손을 듭니다. 갑자기 감독님 저 감정이 안 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감정이 안 온다. 감정이 우리 몰래 오는 건가요? 영감이 항상 떠오를 수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없어요. 사실 그렇게 매번 되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 플러스로 매번 다 잘 된다? 일 수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매일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요? 매일 컨디션이 100%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컨디션 안 좋은 날 회사원들이 회사를 안 나갑니까? 나가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근데 착각을 해요. 매번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까 여기 이야기가 뭐냐면 거짓말을 활용하라. 이게 다른 이야기로 흥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돼요. 지금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 방법이 없어요, 진짜. 각자 해내야 돼요.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네가 알아서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론 제시는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매번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매번 좋은 연기를 하겠다, 매번 리얼리티한 연기를 하겠다? 오만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매일 컨디션 좋겠다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매일 기분 좋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설계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프로라는 게 거기서 프로인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는 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해내는 거. 당연히 베스트 컨디션일 때보다는 떨어지겠죠. 결과물이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의미에서 약속의 예술이에요. 근데 약속은 너무 중요합니다. 연기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몇 날 며칠 약속된 그 시간에 해야 돼서 그래요. 그 시간에 감이 안 오는데요? 라고 하면은 배우를 하면 안 돼요. 요 이야기가 되게 중요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 시간대 돼야 돼요. 저도 이 시간대 약속돼 있으면은 이게 세팅돼 있잖아요. 이 시간대 그냥 이 수업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오늘 컨디션이 평소와 달라요. 좀 힘든데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그래서 등이 굉장히 결렸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집에서. 오늘 촬영 취소하자고 할까? 잠깐.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근데 마음을 바꿨죠. 그래, 약속돼 있으니까 가서 나도 해야지.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한의원을 가자. 한의원을 가서 침을 좀 말았어요. 조금은 나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타고 오는 내내도 고민했어요. 그냥 하지 말까? 근데 원래 이런 거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짓이 뭐냐면 저는 뭔가 연극을 할 때 첫 공연 때 항상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 던져요.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 너무 압박감이 심해요. 연습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연습을 아무리 해도 압박감이 느껴져요. 연습 진짜 많이 해도. 그냥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 부담감이 커요. 그리고 항상 그 첫 공연 날은 컨디션이 최악이에요. 막 여기 다 뭉쳐있고 내일이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우리 인생처럼 똑같아요. 못 미뤄요. 오늘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은 지금은 지금밖에 없고 그래서 또 이렇게 저도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더라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 텍스트만 보면은 솔직히 이 이야기가 아닌 듯한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의역을 한 부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